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토요일 날 단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가뭄 해갈에는 뭐 턱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비 안 오죠.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가뭄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는데 이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고 한반도의 땅도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가뭄 대책 좀 알아볼까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우리 윤 장관님 저 기상청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주 전문가실 텐데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가뭄이 한강권역, 그다음에 예. 강원도 영동권역 중심으로 심합니다. 예. 지난 1년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예.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역은 예년 수준으로 왔는데 예. 한강과 강원 영동 지역은 한 6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뭄이 심하죠. 아, 이거 참 그래서 지금 큰일인데. 현재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한 38개 시군구에 예. 한 5만 1,000세대, 어허. 11만 7천 명이 시간적으로 제한급수를 받거나 아니면 소방차 등으로 이렇게 이동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먹는 물 부족한 데도 있다며요. 이게 지금 전부 먹는 물 얘기입니다. 이 먹는 물 얘기예요. 예. 아 그러면은 이거 상수도 공급도 나중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간 계곡, 그러니까 계곡수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예. 그런 데서 지하수를 의존하는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한강권역과 강원도 영동권역은 앞으로도 이 장마비가 내리지 않으면 예. 이런 가뭄은 심화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올해만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주기론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주기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이 1년에 오는 비의 한 3분의 2가 한여름에 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봄철에는 늘 가뭄이 반복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예. 일단은 농사하고 생활용수를 좀 분리해가지고 예.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게 농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농사의 이 농사 용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정부? 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제도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를 64억 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재대책비도 500억 원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많은데요. 예. 그중에 한 305개소를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닥이 그것을 준설해가지고 저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4대강에 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용수를 활용하는 수로 개발이라든지 또는 농촌 용수 개발 또 밭 기반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생활용수는 어떻게 우리 저기 먹는 물이요? 예, 먹는 물은 이 광역 상수도로 공급되는 지역은 아마 7월 중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간 계곡에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섬 이런 지역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보급한다든지 또는 지방 시군 간의 상수도를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일부 남는 데서는 부족한 대로 도와준다든지 또는 그 시설 용량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뭄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좀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만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가뭄에도 4대강 보물은 찰랑거린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예, 예. 근데 이 4대강 물을 인근 지역으로 끌어다 쓰지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게 수로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그게 이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4대강은 주변 지역보다 수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관로가 또 설치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뿜어 올려줄 수 있는 양수기 설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 때는 주로 수로를 개선하는 사업만 했지 이런 상류 지역으로 또는 고지대로 물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설들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좀 끌어다 쓰실, 그러니까 그런 끌어다 쓸 수 있는 장비를 마련 중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그 4대강 보물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하면서 그 연구 결과 나오는 대로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4대강 관한 질문이 많은데 예. 이건 사실 장관님이 재임 중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래도 이제 여쭤보는 모양인데 예. 이 4대강은 이제 사실은 물 걱정을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취지였었잖아요. 가뭄과 홍수, 이른바 치수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예. 근데 이 지역의 가뭄, 사실은 이 4대강 하면서 이 녹조 현상 같은 게 좀 발생을 하는 모양이던데. 예. 네?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환경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예, 이제 녹조는 우선 녹조가 뭐냐 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광합성 하려면 이제 비료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질소인, 칼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인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예. 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하려면 태양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합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보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해가지고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녹조를 피할 수는 없는데 예. 녹조로 인해서 수돗물이 위협받는 일은 그 녹조 중에는 일부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게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예. 이런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게 있는데 이걸 분비할 때 저희가 활성탄 같은 것을 정수 처리장에서 투여를 해가지고 그런 독성 물질을 흡수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수돗물까지 도달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4대강 이게 홍수 조절 기능도 있고 가뭄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어떻게 진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잘 좀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걱정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뭄 때는 그걸 상대적으로 끌어올려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 때는 보나 댐의 연계 운영을 아주 슬기롭게 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그 기법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장관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무슨 질문하면 이렇게 쫙 읽으시면 어떡하나. 근데 이게 역시 이 환경 분야 박사님이시고 전문가실에서 아주 이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당내 막말 인사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내일이죠, 화요일이. 내일 일단 혁신위에서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른바 세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경엽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그래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엽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앞서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의 말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막말 정치인으로 몰렸다는 건데 바로 그래서 오늘은 김경엽 의원의 해명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11일이었었죠. 김 의원께서 SNS 올린 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 즉 친-DJ 친노는 당원의 자격,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음.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다 들통났다. 이 글은 맞습니까? 이게 쭉 한꺼번에 써진 글은 아니고요. 예.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내용들인데요. 아하. 일부 뭐 거친 표현은 있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세작 발언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 네, 쓰시긴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앞뒤 글의 내용을 좀 정확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주장도 있고 앞뒤 문맥을 봐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당이기 때문에 모두가 친 김대중이고 친 노무현인데 예. 비노가 어디 있느냐? 비노는 없다. 그래서 당내 문제를 전부 다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 이런 분열 프레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요지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익명의 이제 트위터리아니 상대방이 예. 자신은 김대중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 비노고 이런 비노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하면 우리 당에서는 당원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주고받던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당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상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세작행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세작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고 정확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정확히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아지테이터 일종의 선동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스파이라는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맞지도 않았고요.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언론에서 마치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마치 비노 계파를 지칭한 것처럼 예. 당원 자격이 없고 세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보도가 돼 버렸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트위터리안,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작 발언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당원 자격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세작 발언의 이 얘기가 됐던 그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상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그 상대방과 같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친노 비노 분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라는 것이 이 본 의미였고요. 그래서 뭐 지금 흔히 기존에 계속 사용해 왔던 계파 프레임상으로 비노 이걸 지칭한 건 아니었죠. 예. 그 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 윤리심판원이 열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조사가 정확히 진행되면은
이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병욱 그 윤리심판위원장 같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최고의 공갈 발언보다 김경일 의원의 세작 발언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당내 많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자괴감을 안기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단기간 차원에서 엄중 징계가 맞다고 본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김경호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해명 이러한 것들이 당내 비노라든지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친노, 비노, 개파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파 프레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전제가 되면서 얘기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안병욱 그 원장님께서는 아마 처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예.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실제로 이제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좀 적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윤리심판원에 지금 조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화 내용이나 그 취지가 사실대로 밝혀지면은 예.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예. 윤리심판원장도 예를 들면은 김경호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징계 수위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그렇게 봤을 때는 분위기는 심각해진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징계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의 실제로 사실 여부, 사실관계나 그 취지 이런 게 명확히 밝혀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판단이 될 사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경엽 그 의원님께서는 친노 비노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쓴 글의 앞부분도 계속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면서 예. 서로 이제 대화 과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친노 비노가 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가지고 친노 비노가 다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지 저도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 또 그렇게 바라봐서 안 된다. 당내에 예. 사실 친노가 누군지 비노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 발언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 발언 가지고 친노가 되기도 하고 비노가 되기도 하고 서로 계속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는 전혀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당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누가 친노이고 누가 비노인지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이걸 갈라쳐 가지고 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다면은 당내 어떤 이 구도를 의견 그룹들을 직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류 비주류 아니면 뭐 진보파 중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다 건전한 논쟁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혁신위가 광주에 가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워크숍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또 김상곤 위원장한테 그 호남 지역의 이 지자체 단체 장들이 상당히 좀 거센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어제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경우 의원께서는 친노 비노가 없어야 한다라는 당위론을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노 비노가 없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현실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면 이 친노 비노 프레임이 사실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 이 친노 비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자주 이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인 거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당은 전부 다 친 김대중, 친 노무현인데 여기에 친노 비노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갖다 이름을 붙여서 친노 비노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도 아니잖아요.
그건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쓰려면은 아니 뭐 다른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류 비주류, 예. 진보 중도, 그다음에 당내에 있는 의견 그룹들, 뭐 민진모, 민평년, 그다음에 더미래, 뭐 이런 의견 그룹들을 명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경계도 명확하고 누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표현으로 예. 상대를 공격하는 이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쨌든 그 익명의 트위터리안이 얘기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런 식의 비난은 당원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논란이 됐으니까 이른바 당내 친노 비노가 없든 있든 간에 어쨌든 비노라고 불리우는 그쪽 당내 분들한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잘못 전해졌다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대상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비노 계파를 지칭한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당내에서 얘기하는 비노 계파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 트위터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에 같이 대해서 얘기를 했다. 김대중 노무현을 자기는 부정하는 비노라는 것이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당원의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에 자꾸 들어와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저는 이제 상대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상대가 틀린 문제였죠.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상대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건 정확히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지금 8시 34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거의 마무리 이제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마음이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6시 후반대부터 차가 많이 늘어서 지금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정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에서 달래내까지 이후로 서초까지 쭉 밀리고요. 외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판교 일대, 죽전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언주로는 영동 3교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영동 3교에서 구룡초등학교, 다시 개포지하차도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끝으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 혼잡합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이제 6월 25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6.25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순서인데요. 바로 남북 대학생이 말한다, 이런 순서입니다. 사실 이 분단 문제, 통일 문제라는 것은 상이함을 극복함으로써 가능한 문제거든요. 상이함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한 사회 통합, 통일이라는 건 정말 요원해지는 문제인데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겁니다. 남과 북의 대학생 중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연세대학교 동아리죠. 통일한마당의 회원인 김주원 학생, 그리고 임성희 학생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사람 다 방송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이게 좀 많이 설레가지고. 좀. 아니, 눈에 보여, 이 설레는 게요.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자주 좀 나와요, 그러면. 좀 불러주시면 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좋지. 예. 우리 김주원 학생. 예. 김주원 학생이 통일한마당의 회원인데 연세대학교 동아리예요? 예, 연세대학교 동아리입니다. 예. 이게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 있기가 쉬운 게 아닌데. 쉽지 않죠, 솔직히. 맞아요.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 동아리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강한데 저희 동아리는 그런 건 없이 편하게 와서 같이 얘기하고 생활하고 그런 게 저희는 메인인 것 같아요. 무슨 거예요?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 전공. 예. 지금 대학원 다녀요?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통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이게 솔직해서 좋아. 얼굴에 그냥 팍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성희 학생. 임성희 학생은 지금 언제 왔어요? 저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아니요, 혼자 왔어요. 네. 2009년도. 지금 전공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학. 네. 행정학 전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적성에 맞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춘 거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성적에 맞춘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내가 두 학생들한테 적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성적에 맞춰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그러면은 학교를 좀 다녔죠. 네. 그죠? 네. 그때 다닐 때는 어땠어요? 대학 입학 시험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대학은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이렇게 뒷돈이 약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 대학 입시 뒷돈이 오간다고요? 네, 성적으로 좀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 않는 이상은 제 성적 플러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그 대학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임성희 학생의 임성이라는 것은 가명이죠, 그죠? 네. 가명 쓰는 이유가
신변의 위협 같은 것들을 지금도 느끼고 네, 있기 좀,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치안을 좀 믿으셔도 돼요. 네? 치안을 믿으셔도 아니 그 치안이라는 게 이 특히 대북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우리 임선희 학생 저기 가명 쓰는 거 이해하는데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고 내가 얘기한 거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게 고마워 김주. 여기 뒷도로 간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좀 속상하죠 개인적으로는. 왜? 솔직히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는 건 자기 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라는 이 정당한 그런 제도 그 안에서 거기서 꼭 뒷돈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솔직히 불필요한 그런 입시에 있어서 요소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그게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난 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과정이 그래도 입시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정한 과정이 대학 입시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행시나 외시나 외신 요새 없지만 외교 아카데미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정한데 시험이라는 게 사실 공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 진짜 이거는 궁금한 게 우리 임성희 학생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저는 입학했다가 그만둔 케이스고 그렇구나. 주변에 제 친구들은 계속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서 무슨 과목을 들어 이거 재미없거든. 네. 미팅 같은 거 해봤어요? 소개팅은? 아니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왜 안 해봤어? 아니 뭐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면 놀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뭔가 미팅 그러니까 막 그런 아니 왜 남녀가 미팅 만나고 소개팅이 이성적이에요? 그냥 그 친구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네, 그냥 어쨌든. 친구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그렇게 네 좀 친구들끼리 많이 놀았어요. 근데 여자 친구들끼리 좀 많이 놀고 남자들하고는 별로 많이 안 놀았어요. 그랬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김주환 학생?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없어. 그럼 예. 과거에 있었구나. 과거는 좀. 과거는 좀 있고 몇 번 했어요 여태까지 소개팅 미팅 이런 거 다 합해서. 소개팅 미팅 합해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횟수로 얘기하면 한 몇십 번 된 것 같아요. 몇십 번. 예. 그러니까 거의 매달 했구나. 1년에. 아니 그게 매달 한 번씩 그냥. 저는 되게 웃긴 게 한 시즌이 있어요.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즌 뭐 되게 소개팅이나 미팅이 있는 시즌에는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 시즌이 언제예요? 시즌이 일단은 봄이랑 축제 5월, 가을 5월 그리고 이제 한 12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를 가슴 시리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시즌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 크리스마스 11월. 네, 12월 초까지. 12월 초까지. 그게 세 시즌이 있군요. 제일 오래 사귄 여자친구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한 200일 좀 넘게. 200일 좀 넘게. 왜 헤어졌어요? 제가 조금 좀 제 욕심이 좀 강해가지고. 욕심이 어떻게 무슨 욕심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무슨 욕심이 강한 게 뭐가 있어요? 제 욕심이 어떤 얘기냐면요. 돈 많은 여자를 구하려고.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순수한 분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굉장히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같이 뭘 하더라도 내가 내가 더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뒤구나.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죠. 좀 서운하죠. 서운하지. 아니 근데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했어. 북한 남자들이 되게 권위적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도시처녀 시집와요라는 북한 영화 봤는지 모르겠네. 네네. 거기 많이 봐요 그거. 그런데 도시처녀 시집 북한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내 집에 대를 세운다. 이게 뭐냐면 세대주라는 게
한정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가장을 세대주라고 그러죠. 네, 북한은. 맞아요. 그죠? 세대주, 네. 세대주가 다려 세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자체가 북한 남성들이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김주환 학생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먼저 북한 남성들 다 할 거요? 네, 맞아요. 그 집에서 여자가 좀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세면 뭐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생활 같은 데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남학생들이 굉장히 여학생들한테 권위적으로 굴지 않나요? 네, 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남자들 위주로 많이 여자들이 그냥 따라가거나 그런 적이면 뭐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여튼 잘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막 패고 그러진 않죠. 때리고. 아니요. 어릴 때는 막 서로 치고 때리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그런 게 없고. 물론 그렇죠. 네. 중학교 이상 되면 이제 폭행이 됩니다. 그거는. 예. 네, 그런 건 없고 뭐 일을 조직하고 이러면 남자들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힘도 세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은 그냥 뒤에서 보조만 하는 정도고 이렇게. 그 북한 대학생들 술 많이 먹어요? 아니요. 술 안 먹죠. 네. 남학생들하고 같이 술 안 그러니까 먹죠. 남학생들 저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복학생들. 네,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돼서 그래서 남학생들이 별로 적은 편이었어요. 그렇구나. 저희 또래 남학생들은. 네. 그 또래 남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졸업해서 바로 가는 그걸 직발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술도 여학생들은 잘 못 마시고 그죠? 네, 전혀 마실 생각도 안 했고 마셔야 된다는 것도 없었고. 네. 예. 어떠세요? 요새도 오바이트 할 때까지 술 먹습니까, 김주환 학생은? 여전하죠, 뭐. 여전하고. 예,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또 집에 이제 들어오는 길을 이제 항상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제 1학년 때랑 몇 시까지 마셔요? 3시?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데 예, 뭐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네요. 아니 이게 젊을 때는 다 그게 좋은 거예요. 3시, 4시. 근데 어떻게 취업 걱정은 안 하세요? 저는 취업보다는 저는 제 인생으로 김주원이라는 사람으로 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이나 제가 목표로 이루고 있는 것에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사업? 저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 관련해서 많은 그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통일 관련해서 또 이런 문화 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취업보다는 이런 사업이나 좀 그런 사업 쪽에 좀 많이 프로포션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임성희 학생 같은 경우에 네. 여기서 취업 걱정 많이 되죠? 엄청 많아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뭐 스펙 같은 거 지금 뭐 쌓고 있어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스펙 준비하고 있어요. 네. 나 진짜 이게 큰일이야. 아니 진짜 나 농담이야. 북한은 근데 뭐 그렇게 적은 없잖아요. 취업 걱정. 왜냐하면 그건 배정해 주니까. 네. 대학 졸업 학년에는 이미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가 다 이미 배정돼 있거나. 배정돼 있죠. 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라면 그쪽에 가야 되고. 가라면 그쪽에 가야 되고. 네. 예? 그러면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졸업할 때 그러니까 좀 그때도 살짝 뒷돈이 좀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배치를 잘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처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은데 거기 인기가 어차피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씩 약간 뒷돈이 또. 네, 좀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사업한다. 네, 사업해서 좀 좋은데 이렇게 배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문서가 다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북한도 그 부정부패라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예, 네. 그런 데까지 이제 사업한다라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군요. 우리 임성희 학생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북한에 있을 거기 때. 있을 때요? 네. 좀 한국 많이 TV. 한국 거 네 많이 봤죠. 한국 거 어떤 거 봤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럼.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영화도 그거 뭐 다 알아요 우리. 근데 무슨 드라마를 봤냐 이 얘기죠. 예. 드라마 제목이요? 예.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게 천국의 계단이랑 가을 동화를. 가을 동화. 네.
갑자기 그리고- 가을 동화 OST가 생각이 나네. 저도. 뭐 그렇게 나이 들은 척하고 그래요. 가을 동화 때 김주현 학생 어렸을 걸? 아, 저는 그래도 요즘은 이제 TV를 좀 일찍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TV 좀 일찍. 그게 네. 10시 오후 10시에 하는 드라마였잖아요. 밤 10시. 예, 그러니까 딱 그거 보고 잠자고 학교 가면은 딱 깔끔한 이제 하루 깔끔하네. 마무리가 된다. 아하.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저기 북한 대학생들이랑 자주 어울려요? 아, 저는 자주 어울리고 탈북 대학생이죠. 네. 정확히. 예. 자주 어울려요? 예, 저는 잘 어울리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냥 똑같이 한국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건 당연하죠. 한국 국적에다 한국 사람이고. 예, 그냥 그런 차별 없이 그냥 같이 술 먹고 놀아요. 예. 근데 술 먹고 노는데 예. 어떤 차이점 같은 건 전혀 느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 눈치 보고. 조금 처음에만 이렇게 제가 아예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조금 편견이 있었는데 뭐 지나다 보니까 그냥 평안도에서 왔네, 함경도에서 왔네, 좀 전라도에서 왔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냥 딱 그 정도. 예, 그렇군요. 방학했죠? 예. 예. 전 졸업해가지고. 졸업했어요. 예. 지금 방학했죠, 임성희 학생? 네, 저 이번 그죠? 주부터. 예, 이번 주부터 시험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네. 그죠? 자, 방학을 했는데 북한에서 대학생들 방학 때 뭐예요? 방학에는 거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방학에 뭐 다른 거 안 해요. 놀아요. 놀아요? 네, 딴 엄마 거는 일 안 도와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하면 그 장사하는 거 도와주고 집 일 도와주고. 네. 그렇구나. 방학이 8월 한 달만 있어요. 7월 말부터. 7월 말부터. 네. 거기는 가을 학기에 1년이 그러니까 새 학년이 아니요, 시작되잖아요. 4월 1일.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닐 때는 4월 1일이 개학인데 지금 바뀌었다는 소리. 여기에서 대학 다니면서 방학하고 네. 북한에서의 방학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뭐예요? 방학 기간이 길어요. 여기는. 방학 기간이 길어서 좋고. 그리고 거기는 방학이라 해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와서 고향에 친구들하고 놀지 않으면 뭐 엄마 일 도와주고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할 게 많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방학 때 뭐 했어요? 옛날에 방학. 저는 학원만 다녔어요.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컴퓨터는 학원 안 다니고 독학으로 했고. 컴퓨터 뭐 엑셀? 아니요, 컴퓨터 활용 능력.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방학 때 좀 어떻게 이 탈북 대학생들 좀 자주 저걸 해줘야죠. 만나서 뭐 대학생활도 좀 지도를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라면. 예? 예. 예. 뭐 하세요? 뭐 지원을 일단은 같이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후배님들은 뭐 어떤 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접점이나 거기에서 찾아서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 좀 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런 경우는 그죠? 예.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NGO 쪽에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NGO 쪽에서 많이 사업 같은 거 참여할 수 있으면은 제가 참여를 많이 권유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그분들과 뛰어난 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지식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재미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학생활 뭐 하고 싶어요? 대학생활에서 대학 다닐 때요? 꼭 하고 싶은 거. 맨날 학원만 다니지 말고. 여행 같은 거 가보고 싶어요. 여행 많이 안 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어디 다녀봤어요? 다녀본 데가 저 해운대도 못 가봤어요. 해운대는 나중에 한번 가봐요. 요새 KTX 금방 가요. 네. 근데 거기 싱가포르 같아요, 진짜. 진짜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해운대가? 예, 저희 집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예. 야, 거기 진짜 멋있대. 네? 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일상적인 얘기만 했어요. 네. 심각하게 여러분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일상을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편견도 줄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분 오늘 그런 의미에선 아주 귀중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동아리 통일한마당의 김주원 학생 그리고 임성희 학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쇼핑 얼마나 하세요? 여금 백화점 음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이죠.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전국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